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김문수 위원장의 2년 전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 사상투쟁을 제대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애국 우파들한테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쓴 글이 다시 화제가 돼서 지금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요, 가슴을 적시는 김문수의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도사입니다. 올해 11.6 때문에는 43주기니까 2년 전 글로 추정되는 거죠. 제목이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 영전에 점점점인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40년 전 오늘 당신께서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저희들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저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대학에서 2번 제적된 후 공장에 위장 취업해 있었습니다. 한일공업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출근길 지하철 바닥에 뿌려지는 박정희 대통령 유고 호회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유신 독자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겠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신의 삼선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로 무기정학되었습니다. 교련 반대, 유신 반대로 대학을 2번 쫓겨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히틀러의 아우토반처럼 독재 강화의 수단이라는 운동권 선배들의 가르침대로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36년 뒤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야 경기 북부 전방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당신의 선견지명에 반대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마이카 시대를 외치던 당신을 향해 히틀러 나치 독재의 국민차 폭스바겐식 선동이라며 대학 교수들과 우리 대학생들은 반대했지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조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없고 후진국에서 그 어떤 나라도 자동차를 성공시킨 사례가 없다며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당신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자동차 생산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철, 자동차, 조선, 중화업, 전자, 방위산업 모든 부분에서 당신은 최고의 산업혁명가였습니다. 포항, 울산, 구미, 창원, 안산, 신도시를 건설한 당신은 최고의 도시 계획가였습니다. 박정희 신도시는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대학, 공원, 주거 모두 역사상 최고 수준의 복합 신도시를 최단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 건설, 당신은 최고의 국토 건설자였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구상과 최첨단의 마스터 플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은 세계 역사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제가 늘 꿈꾸던 4가지를 제가 가장 미워했던 당신께서는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째, 배부르게 먹는 꿈입니다. 농지 개량, 통일벼 생산, 비료공장 건설, 댐 건설, 간척지 개발 등 농업혁명으로 5천년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둘째, 건강과 장수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어린 시절을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지금 같은 의료혁명은 꿈만 같습니다. 당신께서 추진하셨던 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기술 수준은 미국인조차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셋째, 20대까지도 전기 없이 호롱불 켜고 살았던 저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당신의 원자력 발전 덕택입니다. 넷째, 항상 물이 부족하여 먹을 물 받으러 양동이를 지고 줄 서서 기다리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농업 용수도 공업 용수도 모두 부족한 물 부족 국가에서 당신께서는 댐을 건설하시고 산림 녹화를 하시고 수도 시설을 발전시켜 아무리 가물 때도 주방에서 화장실에서 맑은 물을 펑펑 쓸 수 있게 되었다니 꿈만 같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의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 9월의 마녀사냥으로 탄핵되고 구속되어 3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반공을 국시로 첫 번째로 삼으셨던 당신이 떠나신 후 40년 세월 동안 민주화가 도를 넘어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가 집권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적화통일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빨갱이 기생충들이 나라를 벌겋게 물들이고 한강의 기적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통역당 주범 무기수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평창올림픽에서 김여정과 세계 정상들을 향해 커밍아웃하는 김정은의 대변인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을 칭송하며 위인으로 맞이하는 환영단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반일 죽창 투쟁을 선동하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께서 이룩하신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자가 당신을 친미, 친일, 반공, 수구,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며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무상복지를 약속하며 평화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있어도 주적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주사파 집권자는 이제 평화는 있어도 전쟁은 없어졌다고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중에 트럼프 참수대회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군 철수 프랭카드를 미국 대사관 앞에 몇 년째 걸어두어도 철거하지도 조사하지도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싸우면서 일하자, 당신의 구호입니다. 국방과 경제의 근본 정신이요, 기본 원리입니다. 소련, 중공, 북한 공산국가와 대치하는 최전방 대한민국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당신의 구호가 절실한 오늘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말고 나눠 먹자. 종북 주사파 문재인의 평화경제 구호입니다. 첫째, 우리 민족끼리 김정은과 백두산 천지에서 두 손 마주잡고 파한대소를 합니다. 김정은은 갑자기 싸움 상대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퍼주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의 핵무기는 폐기 대상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와 일제 침략 세력에 맞서는 우리 민족의 보검이랍니다. 둘째, 문재인은 평양까지 김정은을 찾아가서 9.19 평양 군사합의서로 NLL, DMZ, 정찰 비행까지 김정은에게 다 내주어 버렸습니다. 셋째, 경제와 일자리의 주축인 기업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인 민주노총의 강성 만성 파업 시위로 기업은 문을 닫고 자본 해외 도피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당신을 따라 싸우면서 일하자고 하면 시대착오, 수구 꼴통 취급당하는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하지 않고 잘 사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없음을 절감하신 당신이 외치던 싸우면서 일하자는 외침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하면 된다던 당신을 향하여 할 수 없다고 침을 뱉던 제가 이제는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당신의 꿈은 식민지 시대의 배고픔과 절망에서 자라났지만 역사를 뛰어넘었고 혁명적이었으며 세계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업적은 당신의 비운을 뛰어넘어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 그 어떤 자도 당신이 이룬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시여, 당신의 따님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당신의 업적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대한민국 우리가 태극기 자유통일 이루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국립서울 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41주기 추도식. 이렇게 김문수 위원장이 추도사를 쓴 건데요. 2년 전에 이런 글을 썼는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대기 전일에서 감옥에 투병하다가 병원에 잠깐 와 있을 때 이런 글을 써주셨네요. 글도 멋있네요. 진짜 가슴을 적시네요. 김문수 위원장의 요즘 그 국감장에서 벌인 사상투쟁. 멋집니다. 좌파들이 꼼짝 못하더구만요. 좌파의 대선배니까 그걸 그냥 콱콱 찍어보니까 윤건영 콱, 문재인 콱 찍어버렸어요. 빨갱이들. 윤건영이 누굽니까? 전대 출신이잖아요. 문재인의 김일성주의자라고 그냥 팍팍 꽂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만평을 또 하나 소개할 텐데요. 김문수 위원장 하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이 차명진입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측근이었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하고 정치 후배이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후배죠, 김문수 위원장한테. 근데 이 글을 이 만평을 썼는데요. 자유의 전사라는 만평인데 기가 막히게 그렸고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의 흉상을 부시는데 겉에 문재인을 부시니까 안에 시뻘건 문재인을 닮기도 했지만 김일성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문재인인데 시뻘건 문재인이 나옵니다. 겉에 문재인은 지금 보이는 문재인이 진짜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걸 가죽만 살짝 오한마로 때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오한마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시뻘건 문재인이 눈을 개슴치레 독산을 두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슬쩍 보니까 김일성하고도 닮아 보이네요. 그걸 이제 어떻게
귀신같이 두 사람이 연상되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추측이에요. 참여연진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앞에 그 돌 깨기 전에 문재인은 확실히 봐도 문재인인데 깬 다음에 슬슬 드러나는 거는 문재인 같기도 하고 김일성 같기도 하고 김일성 주의자 문재인을 연상시키게 한 겁니다. 기막힌 만평이에요.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잘 그렸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아주 오한마로 힘차게 그냥 까부셨습니다. 문재인의 본 모습을 까부셨습니다. 드러나는 거죠. 본 모습이. 김일성주의자. 요즘에는 또 화제가 되는 게 문재인의 그 출생의 비밀이 성호 스님도 여기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윤월 스님이 의문사당 했잖아요. 윤월 스님이 청와대 앞에 그때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과감하게 폭로했잖아요. 그랬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사회 비슷하게 질문하고 윤월 스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문재인은 거제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아버지와 함께 남아한 거다. 간첩으로 아버지가 문재인의 아버지가 간첩이었다는 얘기죠. 그 학도병인 윤월 스님이 학도병일 때 당신이 잡았다는 얘기를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의 이제 출생의 비밀을 폭로했는데 그리고서는 이 사람 그러면 윤월 스님을 잡아가야 되잖아요. 애꿎은 정광훈 목사가 잡아가고 윤월 스님은 잡아가질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가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면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윤월 스님이 틀렸다는 걸 대야 되는데 그러면 될 게 없고 잘못하다간 출생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윤월 스님은 조사 안 하고 의문사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문사 진상규명 대회가 지금 불교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 차명진 만평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의 사상을 이렇게 돌로 깨부쉈는데 빨간 게 드러났는데 이제 출생의 비밀도 드러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발칵 뒤집힐 겁니다. 이런 사람이 5년간 우리 대통령이었으니 끔찍한 나라야. 막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사람 나오면 안 돼요. 이재명 노모 에버 네버 에버 네버 에버 안 돼. 안 됩니다. 노노노노노노노.